네, 반갑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요, 네, 바닥이다라는 바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네, 바닥보다는, 네, 많이 내렸다. 네, 많이 내렸다. 그래서 이제 반등 나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뭐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진단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에 좀 다루지 않았었던 또는 다룬 지 조금 오래됐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내려간 것들, 진짜 막 짜증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네이버 먼저 좀 볼까요? 네, 네이버를 빼낼 수가 없어. 네. 왜냐면 요거는 지금 이제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네이버 지금 현재 시점 이제 15만원 정도라면은 저점이라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다 내린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실적이나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타이밍까지 온 것 같고, 기업의 내용도요, 46만원 정도 하던 것이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요, 지금 단기적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 즉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보시면은 쭉 내렸을 때 전환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6만 5천원에서 16만 정도가 이 저점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201선, 여기 이평선 저항이고요. 그 다음 매물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직전 고점대 17만 5천원, 요거는 넘어갈 것 같죠? 근데 위에 있는 거 19만원대까지 가는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저항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종목이 돌아서려면 여기 19만원대 이상까지는 주가가 돌아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19만 5천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10%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항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짧은 패턴들 18만원이나 그 정도 18만 5천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고요. 그 정도 오면은 또 저항이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닥을 잡는 과정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요, 어느 날 뭐 이제 바닥이야 하면서 주가가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급락한 경우에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도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관점은 없지만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소량 정도 접근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일단 뭐 AI 쪽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관련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주가가 일단은 네, 그 전에 올라왔었던 그 수준의 어떤 약간 거품이 꼈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깎아냈기 때문에 16만원대 이상 17만원 정도라면은 네, 충분히 저점에 대한 매력도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15만원, 16만원 나올 때 저점 라인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한테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은 일단 16만원 보시면 됩니다. 이탈하면 그냥 매도한다. 왜냐면 추세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16만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보시고요. 그 위쪽에선 보유, 그 다음에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저항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을 조금 소비해야 될 겁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네, 넉넉하게 여유 갖고 보유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바닥 저점은 생각보다 지루할 수 있고요. 들락날락하는 거에 멘탈이 다 부서질 수도 있는데, 저점권 공략하는 종목 그 대응 전략들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네, 만약에 저점에서 성공적인 상승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좋은 보상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홀딩 전략 괜찮고요. 네, 갖고 계신 분들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이브 볼게요. 뭐 뉴진스 때문이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네, 뭐 이야기 나오는데,
뉴진스인가가 뭐 국정감사도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좀 꺼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뭐 소속돼 복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엔터주의 움직임들이 요즘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네,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죠. 뭐, SM이나, 네, 또 뭐가 있어요? JYP 엔터, 네, JYP 엔터. JYP 엔터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저점이 다 왔나? 4만원 정도. 좀 더 내려서 한 3만 한 6, 7천원 정도. 저점 비슷하게 오긴 왔는데, 아직 돌아설 만한 기미는 없네요. 야, 이거 14만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것도 사실 뭐, 네, 그냥 마탱이 갖다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정도인데, 아무튼, 네, 하이브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엔터주 쪽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그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을 걸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하향 패턴도 그려져 있고요. 추세가 돌아서기에는 뭐 어떤 재료나 그 다음에 향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편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잡히고 있고요. 뭐 기업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뭔가 주가를 끌어올려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 이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이브는 매도 의견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접근 당연히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냥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지금은 좀 속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도 나는 보유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15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긴 할 텐데 별로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 네, 매도 의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카카오 볼게요. 네. 초콜릿 아직도 안 사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사먹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이거는 네이버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이 3만원대, 3만원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다 왔어요. 32,000원대까지 와서 이번에 저점 들어온 게 거의 다 오긴 왔는데, 마찬가지죠. 뭐, 이격이 벌어져서 단기적 반등, 또, 이, 단기적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는 올라가면서 저항이 아까 전에 보셨던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훨씬 더 두껍기도 하고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계속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네, 뭐 수익이 나오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뭐 문어발식 확장이라든지 뭐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은 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카카오는 뭐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홀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지지선이 조금 멀리 있어요. 직전 저점인 32,000원 구간 또는 3만원 요 정도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변동폭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감안하고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주가가 네 뭐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단기적 상승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형성되니까 생각보다는 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는 지금 껄끄러운 상태죠. 지금 62선 저항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황이 골든크로스 전환이 된다면 단기적 상승 접근으로 접근하실 수 있겠는데 그 외에는 네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포인트 가져가지 마시고요. 네 매수는 조금 더 관망하시고 이평선 전체적으로 골든크로스 나오면 그때 득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매수 조건은 조금 더 관망하고 지켜보고 알아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카카오를 굳이 네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네. 저는 아직도 카카오 네 초콜릿 안 사 먹습니다. 네. 자 그다음 삼양식품 넘어갈게요. 얘네 급등했던 종목인데 왜 바닥 논란이 있지? 증권사에서 나온 얘기였구나. 아직도 급등이네요. 아직도 많이 올랐네요. 지난번에 여기 70만 넘어갈 때 팔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던 거 진단으로 해드렸죠. 네. 요거는 여기서 또 못 올라갑니다. 네. 못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이제 뭐 그 불닭라면인가 그거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주목받아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형성되어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시로 지나가고 나면 네 그런 어떤 추진력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물론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버텼다. 근데 여기를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았는데,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지금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팔아먹은 것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먹을 게 없어요. 네. 지금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이 있지만 골든크로스 뚫고 넘어가면은 이제 60만원대 초중반에서 이제 1차 저항, 그 다음에 70만원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저항이겠죠? 그래서 요 자리가 전부 다 두꺼운 저항입니다. 그럼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전고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30%가 채 안 되는 구간인데 그거에 비해서 리스크는 상당하죠.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 먹으려고 한 50%의 그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50만원대 지지 보면서 그냥 조금 더 지켜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네요.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볼게요. 요거는 진짜 바닥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진짜 바닥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저점권에서 이제 쌍바닥 형태의 느낌도 나타났고요. 중국 관련주 섹터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바닥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는 진짜 바닥일 것 같아요. 근데 요거가 이제 한 가지 건수가 있는 게 11월 달에 광군제가 있죠? 네, 광군제. 여기서 지금 중국 쪽 관련한 부분에서 주가 반짝반짝 했는데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170만원에서 30만원 빌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거의 수치를 비교한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래도 저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30만원을 깨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냥 저는 홀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타이틀하게 좀 보실 분들은 이제 33만원 정도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은 워낙 변동성도 좀 크지만 네, 답답한 구경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중국 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살아났다고 해도 당장 그 효과가 있을지도 미비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인들이 애국심을 뭐 키우자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화장품을 사자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네, 이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대형 화장품 종목군들이 유독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데 다행히 그래도 중국이 네,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기대감들이 조금 생겼었는데 그것도 이제 잠깐 반짝하고 나서 좀 떨어진 모습이지만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향후에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에 따른 어떤 수익성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될 수만 있다라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저점일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고 있으니까 요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뭐 아모레라든지 네,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큰 놈들 얘네들도 지금 저점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신저점을 또 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뭐 반등이 약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답답한 상황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반등하지 못하고 밀렸을 때는 답답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은 말씀드린 대로 33만원 지지선 보시고요. 이탈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점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매수 같은 경우를 들어가시려면 조금씩 잘라가지고 분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조금만 하셔서 상황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맞겠죠. 33만원. 신규 매수 바로 덥석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바닥 같아 보입니다. 바닥 같아 보이는데 아직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바닥 같아 보인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찔러보실 분들은 찔러보기 하셔도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NC소프트. 그지 같은 거 다 나왔네요. 네, NC소프트도 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직전 저점대와 맞아 떨어진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대가 이제 16만원에서 네, 전후로 가격대 15만 5천원, 16만 5천원 요 정도에서 저점 형성되는 것 같고요. 타이트하게 보셔야 되는 분들은 위쪽 라인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7만 5천원 좀 되네요. 그 정도 라인대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리니지 때문에 망했네 어쩌네 말들은 많지만
있지만 망하지 않고 잘 크고 있죠. 그리고 뭐 신작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는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으로 넘어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게임주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런 수익률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뽑기 네. 도박성, 확률형 뽑기인가요? 그거를 좀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NC소프트에 대한 그 인식이 네, 결코 좋게 돌아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저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상승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약간의 트리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방아쇠를 당겨줄 만한 그런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죠. 네, 이번에 뭐 중국 이야기 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만 중국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한테 판을 잘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봄날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네, 게임주들 저도 게임주 하나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건 한번 수익내서 팔아먹고 다시 저점에서 사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게임주라고 모두 다 나쁜 건 아니고 또 모두 다 좋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뭐 많이 완화가 됐거나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추세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게임주는 이런 고얀 놈입니다. 이런 고얀 놈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일 것이다 보여집니다. 또 낙폭도 굉장히 커서 그냥 가만히 두고 계셨던 분들은 손실률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네 쉽게 네 이 투자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추세를 좀 받아서 돌려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지 뭔가 심리도 살아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죠? 이평선 다 모아놓고 움직이는 거라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저는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지지선은 17만 5천원, 16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25만원까지는 일단 열려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전에 직전 고점 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한 22만원 정도까지 먼저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5만원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 때 가장 많은 쪽이 36만원인데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어떤 부분들이 네 글쎄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를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양봉이 붙어주면은 한 번 정도 찔러보는 거 괜찮습니다. 대신에 비중 많이 쓰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닥 잡았다 생각되는 종목군들은 지루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수 비중을 일단 분할로 쪼개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다 내렸다는 바닥 종목들 몇 가지 알아봤는데 삼양식품은 바닥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은 바닥인 것 같다는 느낌은 진짜 들어요. 하이브하고 엔터주 그 다음에 삼양식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닥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진짜 바닥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적인 측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빈약하더라. 그것만 좀 해소가 되면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즐거운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